굉장히 여러 지표가 혼재되어 찍힌 하루였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많았는데 그중 가장 큰 하나를 꼽자면 유가를 들고 싶습니다. 전일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유가,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합의했음에도 폭락해버린 유가, 이것은 지금 오펙 플러스가 처한 위치를 그대로 알려주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 카르텔이 효과를 전혀 발하지 못할 수 있다. 시장은 여기에 베팅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유가 더 내려갈 공산도 있어 보인다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벌어진 일은 이것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하루 90만 배럴 석유 공급 감축을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온라인 회의를 거친 다음에 추가 합의를 약속을 했죠. 대장 국가인 사우디는 첫 분기 동안 하루 100만 배럴 선제적으로 단독 감축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감축이 자발적인지 어느 정도 국가들이 이를 이행할 것인지를 굉장히 의심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앙골라는 자신들의 감소된 생산 할당량을 거부하고 현재 수준에서 계속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앙골라 이분이죠. 에스테바오 페드로, 이분이 인터뷰를 하고 우리는 오펙이 정한 할당량을 초과해서 생산할 것, 이거는 오펙 결정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제시를 한 거고 오펙은 이를 고려를 해야 된다. 사실상 합의가 안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시도를 안 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감산 합의 카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뭔가 시도를 했는데 배신이 나온다, 이러면 시장이 응징을 합니다. 이날 가격 폭락으로 원유 가격을 완전히 때려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유가 움직임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인데요. 자, 죄수의 딜레마 상황, 감산을 주도하는 사우디와 기타 국가 둘이 모두 협력할 경우, 즉 감축에 따른 경우 감축된 석유 공급량이 석유 가격을 올리고 이로 인해 기존 대비 나아진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죠. 한쪽은 협력을 하는데 다른 쪽이 협력을 안 해요. 그러면 협력을 안 하는 회원국은 다른 나라가 감산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은 석유를 판매해 높은 이익을 얻게 되죠. 그럼 협력한 쪽은 가격만 낮추고 기존 대비 낮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최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르텔은, 즉 감산이라는 건 언제나 배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게 아예 배신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점점 더 배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수라장 상태가 되면 에라 모르겠다, 둘 다 증산한다. 게다가 사우디는 원유 생산 가격이 제일 낮기 때문에, 원가가 제일 낮기 때문에 증산해놓고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증산을 한다?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둘 다 최악의 이익만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시장이 원유 가격을 때려버린 것은 충분히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엄청난 이벤트, 시카고 PMI인데요. 이게 정말 미국 경제가 어려운 게 가끔씩 이 뜬금포로 정말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얼마 전 3분기 GDP 5.2처럼 오늘 이 숫자도 정말 미스테리한데, 이게 50이 넘으면은 제조업 확장이고 50을 밑돌면 둔합니다. 최근 들어 1년 넘게, 지난해 8월에 50을 넘은 다음에 계속 50 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측치가 45.4였어요. 근데 까보니까 55.8이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 거죠. 이게 물론 전국 데이터는 아니고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측정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서부 지역 제조업 경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고, 또 시카고 PMI는 미국의 다른 제조업 지표보다 빨리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제조업이 괜찮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거죠. 또 시카고는 뉴욕, LA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파이낸스에 영향을 미치죠. 이날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또 이날 PCE 어떻게 나왔습니까? 둔화된 데이터로 나왔죠. 3.0% 전년 대비 상승을 해서 예측에 부합을 했습니다. 이제 PCE 기준 2%대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근원 PCE 역시 전년비 3.5가 올라서 21년 4월 3.2 찍은 이후 최소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오늘 유럽 물가도 나왔죠. 11월 유로존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 2.4 올라서 예측치 2.7을 밑돌았고 직전달 2.9보다 훨씬 내려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모두가 강조하는 2%에 근접한 숫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찍혀가고 있지만, 오늘 금리는 어땠습니까? 10년물 2% 가까이 올라가고 2년물 역시 전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유가 폭락 정말 놀라웠다. 미국 PC, 유럽 CPI 결과 디스인플레 가시화가 점점 더 보인다. 그런데 이걸 뭐가 다 뒤집었다? 시카고 PMI가 다 뒤집었다. 미국, 유럽 다 합쳐도 시카고 파워 하나에 못 미쳤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장세에서는 너무나 예상을 깨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에 하루하루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랜비언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